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특수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 특수교사 A씨의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장애인 복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은 지난해 2월 A씨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바 있습니다. 선고 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됐던 몰래 녹음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1심과 정반대의 판단을 내렸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 아동 모친이 자녀 옷에 녹음 기능을 켜둔 녹음기를 넣어 수업 시간 중 교실에서 이뤄진 피고인과 아동의 대화를 녹음한 사실을 알 수 있다며 이런 녹음 파일과 녹취록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하므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9월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학습반 교실에서 당시 9세였던 주씨 아들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며 싫어 죽겠다, 너 싫다고 등의 말을 반복적으로 발언해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주씨 측이 아들에게 녹음기를 들려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내용 등을 기반으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주호민 씨는 판결에 대해 굉장히 속상하지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SBS 배성재입니다. 저는 주호민 씨 측에 금전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호민 씨는 개인 방송을 통하여 마치 제가 항복을 요구하듯이 금전을 요구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일심 판결에서 장애 아동의 학부모가 녹음하였다는 점이 고려되어 대법원의 판례와 다르게 예외적으로 불법 녹음이 인정된 것에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불법 녹음의 예외가 인정되어야 한다면 녹음기를 넣기 전에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학부모가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저는 주호민 씨 측에 금전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사건이 언론을 통하여 알려지던 초반에 주호민 씨가 저를 선처하겠다는 내용이 보도되면서 저의 변호사님이 주호민 씨 측과 합의의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하여 주호민 씨 국선 변호인에게 어떤 선에서 합의를 하는 것이 좋은지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전달한 것뿐입니다. 제가 저의 변호사님께 금전 요구 부분을 원하지 않는다고 요청하자 제 변호사님은 저의 의견을 받아들여 주호민 씨 국선 변호인에게 금전 대상 요구를 삭제하고 다시 전달한 것이 팩트입니다. 그런데 주호민 씨는 개인 방송을 통하여 마치 제가 항복을 요구하듯이 금전을 요구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실을 과장, 확대하여 왜곡한 것입니다. 협상의 내용에 상대가 답변하기도 전에 이를 철회한 행동을 두고 그것을 항복을 요구하는 사람의 태도라고 주장하는 것을 저는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주호민 씨는 재판이 끝나자마자 개인 방송에서 제가 학생들에게 쥐새끼라고 발언했다고 한결같이 주장하였습니다. 저는 별단코 누구에게도
평생 단 한 번도 그런 단어를 사용해 본 적이 없습니다. 처음 주호민 씨가 제출한 녹음 원본에서도 그 부분은 들리지 않는다고 속기사가 표시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 어떤 일인지 쥐새끼라는 단어가 들린다는 내용이 재판 전에 사람들에게 퍼졌습니다. 하지만 해당 부분을 분석한 최소한 3개의 녹취록은 모두 의견을 달리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황당한 주장을 한 검사 측은 공소장을 변경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 사실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이 끝난 후에 주호민 씨는 제가 아동들에게 쥐새끼라는 표현을 했다고 허위 사실을 이어갔습니다. 이는 사실의 왜곡이며 저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입니다. 제 교실에 오기를 좋아하는 아동과 좋다 싫다를 말로 표현하면서 문제 행동을 지도해도 괜찮을 정도의 친밀감은 이미 형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싫다고 표현한 것은 아동의 문제 행동에 대한 것에 초점을 맞춘 것이지 아동 자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그동안 혹시라도 주호민 씨 자녀를 학대하였다면 주호민 씨 부부는 녹음기를 넣은 후에 열린 공식 회의에서 제가 부임해서 만든 특수학급이 있는 고기초등학교에 자녀가 입학한 후에 자녀와 가족 모두가 행복해졌다고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발언의 정치의 맥락을 통하여 항소심에서 이 부분을 확인하겠습니다. 다만 1심 판사님이 전체적인 발언의 취지에서 학대의 정황이라고 하긴 어렵지만 그것을 듣는 부모가 속상할 수 있다고 지적하신 것은 앞으로도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저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입니다. 완전 이제 갑질 부모가 되면서 그 모든 분노가 이제 저희에게 쏟아지기 시작한 거죠. 그때는 진짜 힘들었습니다. 기사 터지고 한 3일째 됐을 때 죽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머지 가족이 살아가려면 이 방법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유죄가 나와서 기쁘다거나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전혀 없어요. 왜냐면은 본인의 아이가 학대를 당했음을 인정하는 판결이 기쁠 리가 없잖아요. 안녕하십니까, 주펄입니다. 아무튼 제가 이 사건을 처음 인지한 순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얘기를 그냥 허심탄회하게 그리고 뭐 유죄가 나와서 기쁘다거나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전혀 없어요. 왜냐면은 본인의 아이가 학대를 당했음을 인정하는 판결이 기쁠 리가 없잖아요. 그냥 학대를 당했구나라는 사실을 재확인한 거죠, 그냥. 그래서 여전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음이 무겁죠. 진짜 여러분도 뭐 보셨겠지만 진짜 어마어마한 양의 비난이 쏟아졌어요. 서희초 사건으로 인해서 교권 이슈가 엄청 뜨거워진 상황이었거든요. 그럼 민감도가 이제 엄청 올라간 상황에서 이게 이제 그 사건이랑 엮이면서 완전 이제 갑질 부모가 되면서 그 모든 분노가 이제 저희에게 쏟아지기 시작한 거죠. 그때는 진짜 힘들었습니다.
6페이지짜리 입장문을 내면 60페이지짜리 욕이 돌아와. 그런 상황이야. 막 억울하고. 그래가지고 기사 터지고 한 3일째 됐을 때 죽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나머지 가족이 살아가려면 이 방법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유서를 쓰고 있었어. 지금 이 사건이 어떤 장애 부모와 특수교사의 대립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될 점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이런 특수교사가 무죄시 남아있는 장애아를 어떻게 케어할 것인가에 대한 교사가 학생을 교육할 때는 신뢰를 바탕으로 교육을 해야 되는데 이 몰래 녹음은 그런 신뢰관계를 깨뜨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재판부가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가 아니라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을 표합니다. 변호사도 그 부분에 항소하기로 결정하였다고.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의 녹취 파일이 법정에서 공개됐습니다. 이 내용을 두고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녹취록 재생 약 37분 뒤 A씨는 주군에게 "아 진짜 밉상이네.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라고 말했고, 뒤이어 친구들에게 가고 싶어? 라는 자신의 질문에 주군이 네라고 답하자 못 간다고, 책 읽으라고 라고 했습니다. 재생이 약 2시간이 지난 시점엔 주군이 교재에 적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를 읽자 "너야 너, 버릇이 고약하다. 널 얘기하는 거야." 라며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 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의 이런 발언에 대해 피해 아동이 성실히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데 수업이랑 관련 없는 발언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 아동 입장에서는 교재를 잘 따라 읽고 있는데 선생님이 그렇게 말해서 당황스러웠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친구들에게 못 간다고 한 부분은 피해 아동이 갑자기 아각 소리를 냈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돌발 상황이 있어 선생님이 제재한 뒤 왜 분리조치된 건지 환기해 준 것이라며,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고 말한 것은 피해 아동이 과거 바지 내린 행동을 예로 들며 얘기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또 피고인이 "너 싫어라고 말한 상황도 연음 이어읽기를 가르치는데 아이가 잘못 계속 읽는 상황이었다며, 피해 아동의 부모는 피고인이 아이를 향해 얘기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혼잣말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도 피고인의 일부 발언을 두고 법리적인 것을 떠나 듣는 부모 입장에서 속상할 만한 표현이 있긴 한 것 같다며, 피고인이 악한 감정을 갖고 그런 표현을 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훈육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생각되니까 그렇게 발언한 취지로 알겠다고 말했습니다. 동료교사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9월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주 씨의 아들이 통합학급 수업 중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내렸고 해당 여학생이 등교를 거부할 정도로 충격을 받아 학교 폭력으로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동료교사는 주 씨의 아들이 1학기에 이미 통합학급 여아를 대상으로 반복적 뺨 때리기, 머리 뒤로 젖히기, 신체 접촉 등 문제 행동을 했다며 피해 학생 어머니가 분리를 요구했다고 전했습니다. 이후 주 씨 아들이 특수반에서 전일제 수업을 받는 것으로 조치되면서 이를 계기로 주 씨 부부가 아이 편에 녹음기를 넣어 보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학대 신고 대상이 된 문제 발언 역시 고약하다란 단어를 설명하며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내리는 것은 고약한 일이다라고 말한 것이고, 반복적으로 교실을 나가는 주 씨의 아들에게 단호하게 행동을 저지하면서 한 발언이라고 전했습니다. 현재 특수교사는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 중이며 교육청에서 직위 해제 통보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과 함께 등의 작품으로 유명한 웹툰 작가 주호민 씨가 특수교사 신고 논란에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경기도의 한 초등 특수교사가 자폐 학생 학대 혐의로 직위가 해제되고 재판받고 있는데, 해당 학생의 아버지가 주호민 씨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SNS에 글을 올린 겁니다. 주 씨는 작년 9월 저희 아이가 돌발 행동으로 인해 특수학급으로 분리조치돼 하루 종일 특수학급에서 교육을 받게 됐다며, 그런데 사건 당일부터 지속적으로 평소와 다른 불안한 반응과 두려움을 표현했고 등교도 거부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상함을 느낀 주 씨는 아이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보냈고 녹음에는 단순 훈육이라 보긴 힘든 상황이 담겨 있었다며,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외부 자문도 받은 결과라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바지를 내린 아이의 돌발 행동에 대해선 지금도 상대 아동 및 부모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면서도 해당 사건은 학대 사건 이전 다른 일반 수업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관련성을 부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사의 행위가 정당한 훈육이었는지 발달장애 아동에 대한 학대였는지는 진행 중인 재판의 결과를 기다려달라고 말했습니다.